자, 낚시 시작하시오. 총소심 25m입니다. 25m. 자, 마찬가지로 바닥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닥에서 두 바퀴, 세 바퀴. 자, 반갑습니다. 흥락입니다. 오늘은 내만권 선상 갈치 낚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내만권 선상 갈치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낚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텐빈 낚시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텐빈 채비의 특징, 그리고 텐빈 낚시를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잡을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다. 예. 합니까? 예, 왔어요. 바닥에서 물는데요. 바닥에서. 왔어. 우야. 이거 크다. 와, 나 어디 버티네. 뒤로 사이즈 붙였는데 지금 제가 이거. 아니야. 아까 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올려보십시오. 오야. 그나마 낫다. 그래도 낫다. 와, 크네. 크네. 이건 크네. 야, 이건 좀 크네. 수심 얼마에서 나왔습니까? 20m요. 예? 20m. 20. 예. 바닥에 바닥. 이렇게. 제가 최근에 영상을 좀 못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텐빈 낚시를 한 3-4번 정도 더 갔었거든요. 간 이유는 이 텐빈 낚시를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볼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안 찍고 계속 테스트만 해왔었습니다. 그 테스트의 목적은 왜 이 텐빈 낚시 채비가 이렇게 투박하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줄의 굵기, 그리고 바늘의 크기, 심지어 현대의 와이어의 굵기, 그리고 와이어의 목의 길이까지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편에 취합된 정보들로 만들어진 편대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반부에 선장님께서 벌써 망쿨을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망쿨할 시간이 아닌데 벌써 망쿨을 했다는 얘기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망쿨을 했고, 또 이날 상황이 그렇게 잘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꽁치 하나에 깔치 한 마리. 놀랍다 놀라워. 그거는 숄트다 이거. 숄트네. 요 밥은 요거 비벼가지고 같이 드시면 돼요. 모자라신 분. 예. 어떠요? 진짜 여기 있습니다. 드시죠. 걔랑 다 비벼가지고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까 비벼가지고 밥 모자라신 분 요거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 야채하고. 이거 봐요. 아니요. 빵 먹어라, 빵 먹어. 아니. 빵 있잖아. 빵 먹어. 맛있다.
맛있어요? 네. 저 낚시부터 이거 먹으러 와요. 나도 입질 왔다. 그냥 놔둬 있죠. 그냥. 나도 있어. 식사하죠, 식사.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텐빈 낚시의 특징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텐빈 낚시 같은 경우는 낚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민함보다는 투박함을 선택한 채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저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감이 많았습니다. 왜 투박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테스트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투박함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투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이 미끼에서 오는 꽁치 하나에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선상 깔치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는 꽁치입니다. 큰 사이즈 꽁치인데 이 꽁치를 바늘에 꼽아서 넣게 되면은 이 꽁치로 인해서 내려갈 때 엄청난 회전력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얇은 목줄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도래가 달려 있어도 이 회전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이 목줄이 밧줄처럼 꼬여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비를 다시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줄을 굵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줄 굵기는 제가 여러 호수를 다 사용해 봤거든요. 사용해 보니까 15호 이상은 사용을 하셔야 돼요. 15호에서 20호 사이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15호도 가끔씩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20호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날 낚시할 때 줄 꼬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늘 사이즈는 1 슬러시 공부터 3 슬러시 공까지 사용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거는 2 슬러시 공입니다. 2 슬러시 공이 바늘 빼기도 쉽고 후킹력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2 슬러시 공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편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편대들이 와이어 굵기가 조금 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편대에다가 30호 뽕돌을 달고 내리게 되면 편대가 L자지만 내려갈 때는 이렇게 접힙니다. 거의 Y자로 접혀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존의 이 목줄이 원줄을 감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9mm 굵기의 스텐 와이어로 된 편대가 판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편대의 길이는 30cm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 내려가면서도 목줄이 감기는 현상도 그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9mm 스텐 와이어로 된 편대에다가 20호 목줄을 쓰고 그리고 목줄 길이는 1.5m로 하고 바늘은 2 슬러시 공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집어등은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집어등을 사용을 안 하고 또 잡아봤고요. 사용을 하고도 잡아봤는데 사용을 했을 때가 확실히 효과나 사이즈 면에서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자, 이제 최적의 텐빈 채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조금 더 마리수를 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깔치 선상 낚시에서 마리수를 올리는 거는 부지런함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채비를 한 번이라도 더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적의 동선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채비의 트러블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비의 트러블을 없애는 건 앞에 그 최적의 세팅 값을 하면은 트러블이 일체 없습니다. 저도 그날 그 그대로 해서 트러블 없이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망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최적의 동선은 자기가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깔치가 머무는 수심층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 또한 낚시인의 몫인데 그 부분은 주위에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서 잡아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닥부터 먼저 찍은 다음에 1m씩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깔치의 수심층을 찾거든요. 그리고 깔치의 수심층을 어느 정도 찾았다 싶으면 그 수심층에서도 큰 사이즈가 있는 수심층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수심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션 같은 경우는 내만큼 깔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액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만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는 느낌으로 액션을 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액션으로만 그날 낚시를 했거든요. 그만 잡아야 되겠는데. 쿨인데. 꽁치 드릴까요? 아니요. 전 망쿨에서 더 이상 안 잡아. 망쿨했어요. 예. 주세요. 안 잡아도 됩니다. 와. 루어에 있는 작은 괴물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만 어느 정도 충족만 해서 낚시를 하면은 누구보다도 많이 잡을 수 있다고 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만큼 깔치 낚시가 끝나기 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흥겹게 낚시하자의 흥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어에는 큰 게 안 무네.